저 언제 들어가요? 내일쯤 들어가나요? 제일 내일 확률이 좀 높고. 그렇죠. 내일이 제일 높은 것 같죠. 그러고 내일 안 들어가면 모레가 확률이 확 올라가고. 이번 주 안에 마무리를 짓겠죠. 어떻게 해야 하든지. 예. 지금 왜 늦어진 이유가 어떤 건가요? 원래 영장은 나온 지가 한 일주일 가까이 되지 않나요? 일주일은 아직 안 됐나? 일주일 좀 됐나요? 네. 저기 지난번에는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서 실패를 받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니까 이 경호처의 반발을 무마하고 확실한 검거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다. 그죠. 그래서 뭐 하여튼 언론에 나온 겁니다만 뭐 총경님은 잘 아시겠지만 2차 체포조 명단 무슨 뭐 형사 기동대 1000명의 명단을 이거를 광역수사된 모양이에요. 이걸 국수본에다가 명단을 등록시켰다? 제 표현이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국수본이라는 것 자체가 경찰 한 13만 4천 정도 되는 경찰 중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을 지휘하는 거예요. 국수본이. 수사경과라고 부르는데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심지어 포함해서는 청장들까지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굳이 명단을 줄 형식적인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 준비 상태가 총경님이 파악하신 바로 따르면 경찰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오늘 지금 하고 있는 회의까지 하면 3차에 걸린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큰 그 행사를 한다. 큰 경력을 동원을 하고 또 수사관을 동원을 할 때 기동대를 동원할 때는 작전 회의를 합니다. 이 작전 회의를 3번 했다는 거는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는 객관적인 시그널이죠. 되게 그럼 첫 번째 작전 회의는 큰 프레임워크를 잡는 거고죠. 예. 이게 사람이 동원되는 사람이 많고 또 이 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작전 계획은 경찰서 단위에서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데 그 행사 그 참여하는 시위대가 많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2번 하는데 이거는 지금 3번 하는 거는 좀 더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광역수사대 이거 뭐 마약수사대 무슨 뭐 많이 들어와 있는 거. 반부패 수사대. 이 사람들 뭐 날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그 조폭들 잡고 막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마약사범. 마약사범 잡는 거는 정말 실제 영화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요?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서 형사들도 이제 방맹이를 마약사범 막 흉기를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체포에는 일가견이 있는 형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뭐 그 예행 연습 같은 것도 했나요 이분들? 다 모형 갖다 놓고 했겠죠 쫙 다? 이거 예행 연습일 수는 없고 임무를 이제 명결하죠. 그렇겠지. 어느 부분에 어느 작전을 어느 부대가 가고 어느 수사단이 가고 그러면 그 이제 그 명가를 받은 그 수사단에서 별도의 작전 회의를 해서 이 우리가 맡은 영역에 대해서 맡은 임무에 대해서 또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제가 예행 연습이란 말은 우리 용어고 그죠? 경찰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죠? 지금 총경님이 말씀하시는 예행 연습이 또 있는데 이거는 예행 연습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작전 계획을 해서 임무를 명가를 받으면 그 이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는 걸 이제 예행 연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총경님이 보시기에는 오랜 경찰 생활을 하셨으니까 어떤 작전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변수가 마련했는데 국수본부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왔을 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지금 경찰 특공대, 또 좀 장갑차 이런 이야기, 헬기 있는 이야기 나오는데 어떠냐 하니까 소설 같은 이야기다. 현실에서는 고려하지 않다는 그런 뉘앙스였는데 지금 대통령도 이제 무력 사용을 검토를 하라 했고 또 경호처 차장도 뭐 기간 단총도 준비해라는 걸로 봐서 그 총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가능성은 적지만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특공대를 배제한 작전은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동안은 형사들이 주가 되고 이제 그 주도적으로 진입을 해서 체포하는 게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총기 사용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특공대 작전이 또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총경님 보시기에도 저 총기 사용할 거라 보십니까?
가능성은 낮습니다. 낮죠. 그렇지만 분명히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은 있단 말이죠. 그 글쎄. 위험에 대비 없이 들어갔다가는 안 되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어제도 어디 그 뭐야 경호원들이 이렇게 뭐 등에다 배낭 같은 거 메고 네. 거긴 총기가 있다면서요. 예, 총하고 탄약이 아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지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김성훈이하고 이광우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기들의 몸집을 불리고 많이 우리가 동물들 싸울 때 보면 이 부풀리는 작전을 네. 해서 상대한테 겁주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면 위험하니까 오지마 하는 그 얘기 보여주려고 네, 간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 좀 측은해 보이죠. 역시 전문가 봤을 땐 그런 네. 거구나. 이게 지금 쏠 수는 없습니다. 왜 쏠 수가 없는가 하면 네, 왜 쏠 수 없는지 얘기하세요. 쏠 수 없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은 쏘아라 해요. 윤석열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어차피 무기징역 형이 선고받기 때문에 총을 쏴서 사람이 사상이 되고 특수공무방해치사해서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더해져도 자기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렇지. 어차피 자기는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니까. 경호관들은 다릅니다. 경호관들은 지금 죄가 없거나 죄가 있어도 지난번에 1차 한 거는 경미한데 네. 총을 쏴서 그러니까 형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5년 이하인데 그게 여러 명이 하는 걸 특수공무방해라고 그러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가중합니다. 2분의 1 가중을 하면 5년에 2분의 1이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다.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특수공무방해치상 하면 3년 이상이에요. 최저가 3년이고 3년 이상을 받는 거예요. 방금까지는 7년 이하거든요. 3년 이상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죽었다. 이리 되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살인 사람을 살인했을 때 우리가 최고 중해 보이는 제가 사람을 죽인 거 이상의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총을 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총을 쏘고 도주할 수 있으면 그 도주를 피해서 총 쏘고 가겠다 하지만 딱 갇힌 상태에서 체포는 시간 문제인 상황에서 저항을 하기 위해 총을 쏜다. 그거는 그렇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석열은 할 수 있어요. 손해볼 게 없어요. 그 김성훈이하고 이광우는요? 이광우는 지금 그런 형이 아직 그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게 자기 인생 후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이도 크게 많이 먹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망치는 거지 이광우도. 그냥 60이 안 된 사람이죠. 그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60이 안 되고 보면 50대 초반인 것 같아. 초반해서 윤석열이 벼락 승리를 쉽게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노후가 교도소에서 썩을 것이냐 아니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다른 공직에 취임할 기회를 가질 것이냐가 총 쏘고 안 쏘고의 결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안 쏘죠. 모르나요? 그걸 이광우가? 압니다. 알죠. 그런데 어떤 계산인가 하면 이런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보수 유튜브를 윤석열하고 봅니다. 윤석열 보는 유튜브를 봐요. 왜 보겠습니까? 윤석열 코드 맞추기 위해서. 윤석열이 상사 잘 모시려면. 그래서 김성훈이 윤석열한테 신임을 받는다는 거는 윤석열 보는 유튜브 방송을 같이 보는 가능성이 있고 그 유튜브 방송에 의하면 윤석열은 탄핵이 기각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윤석열이 돌아온다 하면 자기만큼 훌륭한 그 공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이죠. 자기 계산 그래요. 국민들 아무도 그렇게 국민들 중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념화되어 있는 거구나 저. 근데 그 김성훈 체포영장 나왔죠, 충경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 한 3일 됐어. 공개하지 않습니다. 김성훈이가 영장이 나왔는지 이광우가 나왔는지는 저쪽에서 우리 경찰 작전에 대한 시기나 그런 거를 예측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원래 체포영장이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다가 탁 들어가는 거죠. 그 공개하는 거 아니죠. 윤석열만 예외로 공개했겠죠, 대통령이니까.
그럼 언제든지 체포영장 들고 두 사람 잡으러 갈 수 있는 거네, 경찰이. 예. 그것도 하나의 큰 작전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죠? 예. 그 윤석열 체포작전의 기본은 경호대 체포작전. 경호관들의 저항을 물리치는 게 전체 작전의 한 90%예요. 90%는 아니고 한 50% 돼요. 나머지 50%는 뭐냐? 나올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체포하고 나서 시위대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겠지. 그게 사실은 지금 점점점 경호처가 이제 이렇게 약화되고 저항 의사가 좀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은 변수는 윤석열 체포하는 거하고 저기 시위대의 저항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작전에 동원되는 인력의 반은 한 2,500명, 3,000명은 나올 때 현장 상황 관리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그 호송하게 되는 것도 그때부터 경찰이 이제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경찰이 책임으로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호처 차 타고는 호송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어디로 튈지도 그렇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발생하세요? 차 안에서? 차 안에서. 그렇지. 차 안에서 스스로를 해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리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죽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이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버리면 조사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구속을 또 면탈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게 수갑 채워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수갑을 채운 이유가 두 가지. 예. 한 가지는 도주의 방지. 도주의 방지. 또 한 가지는 자해의 방지. 자해의 방지. 그래서 이거 우리가 형태도 풀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체포할 때는 안 푸는데 이제 유치할 때라 해서 저도 한번 당해봤어요. 옛날에 민주화운동 했을 때 체포되니까 양쪽에 형사가 딱 끼고 앉아갖고 바지끈부터 풀르더라고. 윤석열도 그렇게 되겠네요. 윤석열이 관저에서 저항할 우려는 없습니까? 만약에 뚫고 들어갔다. 관저에 저항할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떤 저항을 할 것 같아요? 문을 안 열어주고 또 관저 안에서 농성을 새로 하겠죠. 지금은 관저촌 전체에서 이제 한다 하는데 그 이제 작은 집 안에서 다시 농성을 해서 그거 해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뚫고 들어갔어요. 그거는 총경님 보시기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죠? 뚫고 들어가는 거는 지금 현재 체포영장 겁이 나는 그러니까 저 지금 총을 쏘면 어쩔까 하는 우려는 있지만 제가 공무원을 했고 저 사람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간으로 자기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이광우나 김성훈이나 그 사람도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대박 나는 거다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 총 쏘는 거는 어느 경우든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비는 해야 됩니다. 대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소리가 났다. 그럼 당황하죠. 총 쏜다고 생각을 하고 특공대를 앞장서서 방탄방패로 막고 여러 가지 조치를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총 쏘면은 막으면 되고 그런 일이 없으면 안 쏘면 되는데 그런데 준비 없이 갔다가 총기가 발사되고 총격전이 벌어진다. 큰일 나지 그럼. 하면 그건 작전 실패죠. 작전을 잘 하려면 만일의 사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해서 그게 많을수록 안전하고 완벽한 작전이기 때문에 저는 특공대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또 언론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가능성이 없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걱정입니다. 자, 그럼 특공대가 투입되고 가정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김성훈과 이강호에 대한 체포영장을 딱 가져가고 경찰이 그러면은 경호처 직원들도 좀 내부에서 이제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신변도 걱정이 되고 뭐 아내가 보낸 편지도 막 언론에 공개될 정도. 그렇게 되면은 거기를 진입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진입 작전은 이제 경호처에서도 그런 요청을 하는 경호관들이 사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이 지금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교대 근무를 하는데 3교대예요. 당직은 하루염도록 24시간 근무하고 그 당직가 나와서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주간만 근무하고 이렇게 로테이션 근무할 때 이 지금 들어가고 나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못 들어가게 막는. 작전을 시작한다 하면 포위를 해서. 그렇지. 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야지. 확인을 하고 포위를 하고 난 뒤에 진입을 못하게. 아. 그러면 저항하는 인원이 적어.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 3분의 1. 그 비번자하고 그다음에 그 야간 근무하고 이제 주간 근무하러 들어가는 사람 막아버리면 3분의 1만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광호하고 그 김성훈이를 체포하는 거지. 먼저 체포를 해버리면 이 저항은 와야 된다. 그놈들이 그 체포 안 당하려고 어디 도망가 있지 않나? 그럴 경우에 협조할 가능성도 많아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공무집행 방해를 맞닥뜨리 공무집행 방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 둘이 서희 해서 문제되는 사람들만 체포되면 그 상황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손가락으로 우리 보고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경호처 직원들이 안 보이게 이렇게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렇게 아니, 여기 있다 하면 또 그러니까 요렇게 그놈들이 도망가면 그건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현장에서 지휘 못해. 현장에서 지휘가 안 되면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경호처 직원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하여튼 그 저지선 뚫는 데는 우리가 작전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관저에 들어갔는데 윤석열이가 저항한다 이거예요. 막 발버둥 치고 말이야. 어?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럼 경호관들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경찰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체포영장이 이 공수처에서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갖고 시비를 절차상 하자를 시비 걸기 때문에 그렇지. 경찰이 다 이제 제압을 한 상태에서 에워싸웠다.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공수처 수사관이 할 것이다. 우리 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그렇지. 사법경찰관이 하는데 그 사법경찰관이 우리 밖에 경찰이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지휘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이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수처 수사관들도 한 30명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도 뭐 유단자. 원래는 한 40명이에요. 유단자 그 사람들도 그죠? 네. 그 사람들도 뭐 경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수사관 경력 있는 사람을 뽑았죠. 그러면 이제 문을 따야겠네, 윤석열이 문 안 열어주면은. 네. 뭐 지하 방크로 도망가 있을 수도 있고. 지하에 방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관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쓰고 있는 거기에 뭐 방카는 크게 없는 걸로. 근데 그 한남동 그 관저 공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 이상한 업체대가. 짧았다. 인테리어 수준. 인테리어 수준. 벙커 만들려면. 2달인가 했다더라고요. 예. 그거 다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밑에가 뭐 고속철도가 제다가 철도가 맞아요. 하면 뭐 어찌될 수도 있고. 이게 지하 방카를 못 만들었겠구나. 거기 국가 뭐 비밀인가 뭐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소문이 그 지하 터널 있다는 얘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어디로 도망가기도 좀 그러네, 윤석열이가 일단 딱. 아니 그 제일 중요한 게 포위를 해놓고 작전해야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도망갈 수 있게 해놓고 작전하는 건 그건 작전이 아니죠. 그럼 지금 경찰에서 신원을 확인했겠죠, 지금?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네. 예. 총경님이 작전 대장이다 그러면 그냥 뭐 분 단위로 야, 이나 확인해봐 맨날 그러시겠네. 확인이 되진 않겠지만 그 휴민트를 하죠. 휴민트.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렇지. 수시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거기에 있는지를 확인해요. 없으면 저 어디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작전은 이제 그 밖에 있는 걸 잡는 작전이에요. 그 지명수배로 입장에서는 지금 요새화된 시설에서 경호관들의 경호를 받는 게 유리하지. 이 도망가는 거는 도망가면 이제 그거는 표가 나서 표가 나지. 그러고 체포가 용이하기 때문에 또 김건희하고 같이 튀어야 되니까. 김은 체포 아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는 아니죠.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얘기가 다 끊겼어. 그러니까 관저에서 윤석열이가 저항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수처 수사. 그러면 그 잠그고 저항할 건데 그 이제 그 해정이라고 하는 잠김 장치를 풀어야죠. 네. 그리고 개방을 하고 문을 열고 아니면 부시든지 해서. 그거 어렵지 않죠, 그거는. 예. 그거는 뭐 쉬운 거예요. 그 안에 있어봤자 뭐 10명 내외고. 그렇지. 집안이 그 사람이 뭐 수십 명 들어갈 집에 살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시위대가 거기에 달라붙지 않게 만들면서 예. 이제 과천 공수처로 데려가는 게 이제 또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겠네요. 예, 예. 아, 우리 밤이 늦어지면 네. 바로 어왕 구치소로 갈 수도 있죠. 왜요?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해 버린다고? 아니 다음 날 이제 조사를 위해서 아니면 그 공수처에 또 엄청난 시위대들이 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이 늦어졌고 굳이 공수처에 데리고 가고 네. 또 구치소로 옮길 때 네. 또 이제 시위대하고 이제 마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작전이 시작된다면 새벽에 해야 됩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새벽에 하겠죠. 이 작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10시간 이래 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작을 뭐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으로 가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해서 최대한 밝은 대낮에 작전을 하고 그렇죠. 필요하면 이제 밤을 샐 수도 있죠. 그 지금 현재 장악된 공수처가 들어갔다가 또 밤이 깊다고 나와버리면 또 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뻗치기를 한다. 뻗치기라 그러는데. 뻗치기. 그래서 뭐 기저귀 이야기도 들으셨죠? 네, 그래서 준비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군요. 예. 원래 경찰이 작전을 한다든지 경찰이 시위대를 위해서 이렇게 위생버스라고 화장실 차가 와요. 예. 근데 그게 호송차 들어가기도 빡빡한데 그렇지. 화장실 차를 못 하고 또 지금 언론들이 다 보고 있는데 노상 방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저귀 차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형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게 길어봐야 그런 준비물을 시켰다고 합니다.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구나. 자, 총경님 보셨을 때는 이 작전이 한 1박 2일, 뭐 2박 3일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10시간 좀 걸릴 거라고. 10시간이나 걸려요? 네. 오래 걸리네, 그것도 굉장히. 그게 지금 그 차를 이렇게 가로로 대고 세로로 대고 또 가로로 대서 그거 드러내는데 통로 확보하는 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또 이렇게 뭐 철망 그거 끊어내는 거 막. 철망을 끊어내고 이래 하는 갑자기 또 막 우다다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곡차곡 이렇게 그렇지. 해야 저게 총 든 사람들 흥분도 안 되기 때문에 차곡차곡 하기 위해서 조금 했다가 또 요만큼 하고 진정이 되면 이렇게 이거 선수들일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거.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작전들 그런 작전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작전에 실패한 이유를 묻던데 물론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공수처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오동훈이 판사는 지금 현장으로 치면 3선이에요. 2선에 검사가 있고 1선에 경찰이 있는 그렇지. 모든 파닥파닥 뛰는 그런 그 상황에 네. 현장 1선에 있던 사람의 경험과 3선에서 모든 게 진정이 되고 흥분이 깔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풀이 주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1선 경험이 많은 경찰이 이 주도적인 작전을 한다 하면 가능성이 올라가죠. 총경님 보시기에는 경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의지. 경찰의 집행 의지는 강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강조를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경찰이 이번에 내란에 우리 수뇌부가 연루가 된 거는 정말 죄송한 일이고 죽을 죄를 국민들한테 진 거예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우리가 국민의 경찰인데 글쎄 말이야. 국민의 경찰이 이 국민을 배반을 하고 정권에 이제 쿠데타에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기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말씀이 다르시네. 씻기 위해서라도, 그죠? 예. 할 것 우리가 같습니다. 공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렇지.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럴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경찰 분위기는? 그래 보입니다. 공수처 오동훈은 이번엔 잘하겠지? 걱정돼. 공수처 오동훈 잘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아니, 관저에 있을 때는 저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들어가야 된다면서. 다 해놓은 상태에서 가야죠. 거기서 잠깐 또 우리가 학계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콧바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얘기가 됐겠죠? 네. 또 나서는 거 아니에요? 나서서 또 오동환한테 전화해갖고 어떡할까? 야, 이거 이유사태 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만둬, 뭐 그러는 거 아니야? 아유, 그게 걱정돼 죽겠어. 그리고 또 최상목이 또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최상무이가 뭐라고, 어떻게?
지난번 1차 작전 때 최상목이 경찰청장 전화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2차 작전에 안 한다는 보장이 없죠. 지금 혼에 몰린 상황에서 체포 일보 직전에 또 강력한 멋이 방해하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아야죠. 안 받아야지. 응? 경찰청 대리. 바빠서 조금 있다가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고 체포하고 나서 전화해야죠. 또 그게 딱 기법이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지금 이제 우리 저 김갑수 선생님 모셨죠? 네. 네. 자, 우리 오늘 얘기가 좀 아주 저희가 좀 스태프들이 제가 약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우리 총경님 한번 좀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죠. 그 지금 국민들 마음이 급한지는 알고 나라 경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네. 안정이 안 됐을 때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경찰이 확실하게 상황을 마감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찰을 한번 믿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어도 되죠? 네. 공수처는 좀 가만히 있고 그죠? 나대지 말고 오동훈이 그냥 묶어놔야겠네. 과천에 그냥. 어? 최상모이가 그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희 뉴스 코멘트 처음 나오셨는데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